차원과 단위를 보겠습니다. 자, 차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부터 진짜 수작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가 정의를 좀 본 거고 이제 차원부터가 이제 수작을 들어가는 건데 우선 이제 차원과 단위가 이걸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수작의 절반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정리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모래 위에 쌓은 성, 사상누각입니다.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차원과 단위, 지금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길이라는 단위만으로는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짧은지 알 수 없다. 또 질량이라는 단어로는 얼마나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 수 없다. 그렇겠죠? 네. 이렇게 사물의 크고 작음과 많고 적음을 알 수 없고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만 알 수 있는 것을 차원이라고 한다. 그죠? 차원. 차원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쟤와 나는 차원이 달라. 뭔가 차원이 다 비교 불가라는 얘기죠. 비교할 수 없다. 그런 게 차원이고 서로 크고 작음을 비교할 수 있는 건 단위입니다. 자,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자, 차원은 우선 세 가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길이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길이. 기호를 L을 씁니다. L. 길이는 L. 그 다음에 질량이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질량은 M을 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시간은 T를 씁니다. 이건 차원이죠. 자, 길이가 1m와 1kg 어떤 게 크고 작나요? 뭐 비교가 안 되죠. 차원 길이는 비교가 안 돼요. 일단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 차원이다. 자, 그런데 길이가 1m와 1cm는 비교가 되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단위라고 표현합니다. 단위. 자, 그래서 단위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길이의 단위는 뭘 쓰죠? 미터를 많이 쓰죠. 미터. 네. 자, 가장 많이 쓰는 질량, 킬로그램을 쓰는 거죠. 질량이라는 건 어떠한 상태에서도 변하지 않는 물질 고유의 무게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변하지 않아요. 얘는 항상 똑같아요. 질량은. 네. 자, 시간은 우리가 시, 분, 초가 있는데 주로 초를 많이 씁니다. 세컨드라고 하는, 제가 세크라고 표현하는 이 세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의 어떤 단위만 쓰기는 조금 그러니까 이거와 대비되는 조금 작은 단위들을 쓰게 되거든요. 그 단위가 어떤 단위가 있느냐? 센티미터. 그죠? 미터와 좀 작은 단위 센티미터, 킬로그램보다 좀 작은 단위 그램. 세크는 그냥 우리가 세크를 많이 씁니다. 초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분, 이런 거보다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단위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절대 단위라고 합니다. 절대 단위. 이 단위들. 그리고 이 절대 단위 중에 이 위쪽에 있는 단위를 MKS계라고 표현합니다. 왜 MKS계냐? 거창한 이름이 아니고 전혀 거창하지 않습니다. M, K, S. 암기 필요 없습니다. 그죠? 암기 필요 없습니다. 자, 밑에는 CGS계라고 표현합니다. C, G, S. 역시 암기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단위들로 이루어진 것을 절대 단위라고 표현하고 미터, 킬로그램, 세크로 이루어진 걸 MKS계의 단위, 센티미터, 그램, 세크로 이루어진 것을 CGS계의 단위라고 표현한다. 자, 근데 한 가지 구분을 더 해야 됩니다. 약간 다른 개념으로 라인을 살짝 그어놓고요. 살짝. 자, 또 다른 차원 한번 써볼게요. 또 다른 차원. 길이는 그대로 가지고 올 거고요. 길이는. 자, 질량은 중량으로 바뀝니다. 중량. 포스라는 F자. 얘는 질량은 매스라는 M자. 포스라는 F자를 따서 F라는 기호를 쓰게 됩니다. 시간 똑같이. T. 자, 길이, 질량, 시간으로 이루어진 차원, 조합으로 이루어진 차원이 하나 있고, 길이, 중량, 시간으로 이루어진 차원의 조합이 하나 더 있다. 그렇게 되면 단위가 분명히 달라지겠다 이거죠. 단위가. 자,
우리는 이 달라지는 단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얘는 절대 단위라고 표현했지만 얘는 중력 단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중력 단위. 중력 단위로 미터 길이는 똑같이 가지고 옵니다. 센티미터 역시 똑같이 가지고 옵니다. 근데 중량이 바뀌어요. 왜? 길이와 중량 분명히 말이 다르죠? 얘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변하지 않는 물질 고유의 무게라고 했고, 중량은 뭐냐면 지구의 중력 가속도에 따라서 변하는 무게. 즉 지구에서 잰 중량과 달에서 잰 중량은 다르죠. 지구에서 잰 질량과 달에서 잰 질량은 동일하죠. 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킬로그램이라는 단위에다가 포스라는, 이 힘의 단위인 포스라는 걸 붙입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포스가 되면 중량이 된다. 역시 구람 포스를 쓰게 되겠죠. 시간은 세크를 쓰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네, 여기도 MKS계죠. 중력 단위의 MKS계. 그 다음에 또 중력 단위의 CGS계의 단위가 나오겠죠. 즉, 우리는 단위를 총 4가지로 단위를 구분해서 앞으로 공부하시게 되고, 차원은 크게 나눠서 2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먼저 이걸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객관식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즉, 단위를 차원으로 변환시켜봐라. 변환시키라는 게 요것만 인전만 암기하시면 돼요. 길이는 L, M, T. 자, 한번 해보죠. 면적. 제곱미터죠? 얘를 차원으로 변환시키면 길이가 차원이 L이네요? 그러면 L을 쓰고 2승이 붙었으니까 그대로 2승 쓰는 거죠. 그죠? 부피다. 최적이다. 그러면 똑같이 L의 3승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뭐, 속도? 네, 속도.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 퍼라는 의미는 나누기의 의미예요. 미터 나누기 세크라는 의미고, 이거를 이렇게 쓰면 좀 쓰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눕혀서 한 줄에 쓰자라는 의미로, 이 나누기의 퍼의 의미를 이렇게 가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미터 퍼 세크 똑같이 쓰면 됩니다. 미터는 길이의 L, 퍼, 시간은 T죠. L 퍼 T. 근데 이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걸. 이 지금 분모에 있는 T를 위로 올려버리는 거죠. 올려서 그냥 보기 쉽게 LT라고 쓰는데 위로 올리면 얘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마이너스 1승이 붙으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LT의 마이너스 1승이 된다. 자, 뭐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가속도 단위 중에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의 단위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변환시켜 볼까요? 그러면 L 퍼 T의 2승. 이것이 역시 LT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힘의 단위 한번 해볼까요? 힘? 아까 잠깐 암기 카드 때 말씀드린 거. 자, 힘은 킬로그램, 나중에 뭐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변환시켜보면, 자, 킬로그램은 뭡니까? M이죠. 그렇죠. M입니다. M. 그 다음에 L. 그죠? 점을 찍어도 안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L. 퍼 T의 2승이 되죠. 역시 얘를 또 바꿔보면 M, L, T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뭐, 비중량을 해볼까요? 비중량. 자, 비중량은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3승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자세히 공부하실 겁니다. 네. 자, 킬로그램 포스 뭐죠? 포스 F, 그죠? 네, F. F 퍼 L의 3승, 그죠? 얘를 또 변환시켜보면 F, L의 마이너스 3승이 되죠. 이렇게 변환시키시면 된다. 자, 그 책에 지금 교재 중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오타가. 거기 밀도 보시면 차원의 변환, 그러니까 네모 1차원의 4번의 밀도에 보시면 그 ML 3승이라고 되어 있는 게 M 퍼 L이죠. 그 나누기에 그 퍼가 빠졌습니다. 예. 그죠? 4번의 밀도에 지금 변환하는 거. 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기서 암기하실 게 지금 뭡니까? 뭐 이런 것들 암기하실 게 없어요.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다 암기가 되고 딱 이거 L, M, T, F 이거 딱 암기하시면 끝난 거예요. 이 키포인트만 뭘로 만들면 됩니까? 암기카드 만드시면 되는 거죠. 이거 암기하실 게 없어요. 당연히 정의됩니다. 앞으로. 당연히. 예. 자, 그 밑에 점성계수의 차원은이라고 문제 하나 나왔죠? 점성계수의 단위만 알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시면 당연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뭐 단위 그 다음 장에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예, 단위가 나와 있는데 이 단위 지금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예, 다 드린 거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3번에 국제표준 단위계가 있죠. 국제표준 단위계 SI 단위계라고 합니다. 자, 이거 안 적어드렸네. 우리는 절대 단위 중에 MKS계를 국제표준 단위라고 칭합니다. 국제표준 단위. 우리는 이 국제표준 단위를 다른 말로 SI 단위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3번에, 네모 3번에 물리량의 단위를 보겠습니다. 물리량의 단위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기초 단위. 먼저 기초 단위를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단위 변환이 나중에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 자, 길이가 나오고 면적이 나오고 부피가 나오고 다 아시는 거죠. 네, 모르시는 게 없을 거예요. 뭐 질량, 중량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건데 한 번쯤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한 번쯤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변환.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미터와 센티미터, 밀리미터를 모르시는 분이 없죠, 당연히. 예. 이거 뭐 누가 못 봤고. 그렇지만 순간 헷갈려요. 그래서 잠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혼동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간략히 한번 정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센치와 밀리는 몇 배 관계? 10배 아닌가요? 10배? 10배죠? 네, 이게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10배거든요. 이거는요. 100배죠. 그죠? 미터와 센치는 100배 관계예요. 자, 이제 크게 잡아서 미터와 미리의 관계는 1000배 관계가 되는 거죠. 이 관계를 가지고 미리에서 센치로 바꾸고 센치에서 미리로 바꾼다면 단위가 커지죠. 그죠? 이렇게 단위가 커지니까 이 단위가 커지면 우리는 나눠줘야 돼요. 단위가 커지면 나눠줘요. 거꾸로 미터에서 센치로, 센티미터에서 미리로 단위가 작아지면 곱해줘요. 뭐만 암기하시면 되냐? 크나 작고. 고민을 하지 마시고, 아니 머리로 하지 마시고 계산기로 누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간 관리사 2차에서 미리와 미리를 미터와 미리 바꾸고 센치와 미리를 바꾸면 순간 혼동해서 잘못 거꾸로 돌아가면 또다시 2년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절대 머리로 하지 마세요. 자, 10배 관계, 100배 관계, 1000배 관계를 놓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미리와 미터로 바꾸라고 한다. 커지니까 무조건 나눈다. 얼마? 나누기 1000. 어떤 수치 주어진 수치 대입하고 계산기 나누기 1000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산기로. 딱 떨어지겠죠. 센치에서 미리로 바꾸라고 그래요. 몇 센치를 미리로 바꿔야 한다? 작아지면 곱하죠?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딱 맞춰버리면 혼동될 확률이 없죠, 아예. 이게 더 안전합니다. 머리로 생각해서 하지 마시고, 절대로. 이거는 미터, 센치, 미리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환되는 모든 단위에 다 쓸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활용도가 조금 있으실 겁니다. 자, 뭐 그 밑에들 많이 단위들이 쭉 나와 있는데 뭐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고, 그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
부피의 단위는 미터 3승. 그죠? 다 하시는 거고. 질량 아까 봤습니다. 킬로그램, 중량 킬로그램 포스. 뭐 이런 단위들이 있었는데, 이거의 지금 변환, 즉, 면적을 어떻게 변환할 거냐. 우리 면적, 즉, 이 길이를 변환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죠? 인치가 있죠. 인치의 제곱도 바뀌죠. 그죠? 또 면적 같은 경우 평도 가지고 할 수 있죠. 근데 요즘 뭐 평은 안 나오니까 뭐 특별히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예. 평은 뭐 구체적으로 쓰지 않는 분위기니까. 예. 자, 부피 같은 경우 또 뭐 나옵니까? 리터도 나오죠? 예. 리터도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만 좀 정리해보면 되는데, 1인치는 2.54cm. 2.54cm. 그죠? 1피트는 30.48cm.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1파운드는 0.4536kg. 1갤런도 있네요. 1갤런은 3.785리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이제 막 인치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인치를 정리를 별도로 해놨어요. 뭐, 미리, 몇 번이냐? 길이의 2번이, 동그라미 2번이네요. 길이의 2번 보시면, 미리는 25.4, 센치는 2.54, 그죠? 미터는 0.0254. 왜? 순간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 많아서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몇 번 하시다 보면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대략 이런 형태로 해서, 이거 다 뭘로 동원하시면 됩니까? 암기카드. 10번, 100번 쓰지 마시고, 암기카드로 만들어 놓으시면, 앞에 문제, 답, 바로 보이잖아요? 네, 보이니까, 답을 내가 딱 떠올리는 순간에 이건 완전히 내 것이 된 거잖아요. 써본다고 해서 내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어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암기카드를 동원해서 암기해보시면 생각보다 노력을 더 들이지 않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거기에 중력 가속도, 8번이 중력 가속도가 나오네요. 중력 가속도를 좀 보죠. 중력 가속도부터는 단순한 단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활용도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좀 단위를, 중력 가속도의 단위는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기본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입니다. 중력 가속도의 단위. 자,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고 여기에 수치가 들어가는 거죠. 어떠한 수치가 들어가야 중력 가속도가 완성이 되는데 그 수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됩니다. 여기쯤을 9.8로 만약에 잡았다고 해보면 여기가 중력, 즉 우리 지구에 공기 있잖아요. 공기가 이 누르는 것 때문에 대기압이 생겨요. 이 공기의 무게 때문에. 그 대기압이 생기고 그 대기압 때문에 그거에 따른 중력의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예요. 즉 위에서 뭔가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빨리 떨어져. 위에서 내리는 힘이 크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이제 표현한 건데 그걸 수치로 나타냈어요. 수치로. 보통 9.8을 많이 쓰거든요. 9.8을. 여기서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죠? 작아져.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9.7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는요. 9.9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원리는 이겁니다. 그냥. 내려 누르는 힘이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대기에서 내려오는 힘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고 이만큼 되고 이만큼 되니까 당연히 수치가 달라지겠죠. 즉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라는 걸 항상 기본 일반적으로 갖고 가되 실제 중력 가속도는 변하는 수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변하는 수치다. 어떻게 변한다? 고지대 올라가면 9.7, 저지대 내려가면 9.9로 변한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잘
문제를 판단해 보셔야 된다. 예.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한번 하셔야 되고요. 자, 그게 반해서 그 9번에 중력 환상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중력 환상계수. 자, 얘는 제가 그냥 바로 쓸 겁니다. 9.8 kg 미터 퍼 킬로그램 포스 세크의 제곱이에요. 그냥 9.8 그냥 썼어요. 왜? 얘는 변하지 않는 고유의 상수값이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중력 환상계수는. 그럼 이게 중력 환상계수가 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단위를 변환시키기 위해서 단위 변환을 위해서 만든 수치예요. 만든 수치와 단위예요. 얘는 뭘 단위를 변환하냐? 아까 처음에 배우신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를 서로 얘가 변환을 시켜줍니다. 이 매개체를 가지고. 그래서 중력 환상 계수는 9.8이라는 게 고유의 상수값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얘가 9.8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얘도 그 일반적인 걸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암기하시기가 중력 가속도의 단위 시간의 제곱으로, 그죠? 예. 시간의 제곱으로 길이에 따라서 속도가 늘어난다. 그죠?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빼면 속도잖아요. 그죠? 미터 퍼 세컨은 속도. 하면 중력 가속도. 어렵지 않죠? 암기 됐어요? 그죠? 중력 환상계수 되게 복잡해. 암기가 안 돼요. 암기가 안 될 게 없어요. 왜? 이거 가리면 뭡니까? 중력 가속도네요. 그죠? 앞에 킬로그램, 즉 분자의 킬로그램, 분모의 킬로그램 포스. 따로 떼서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암기가 되죠. 역시 암기하실 게 없네. 얘만 암기하시고 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네. 그죠? 킬로그램, 앞에 킬로그램, 뒤에 킬로그램 포스. 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위를 한번 어떻게 변환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절대 단위에다가 저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배운 절대 단위, 그렇죠? 이 절대 단위를 제가 이 중력 가속도의 단위를 gc라고 기호를 쓸 거고 중력 가속도는 앞으로 g라는 기호를 쓸 겁니다. g라는 기호를. 자, 이 중력 환상계수인 gc로 나누어 준다면 이 단위는 중력 단위로 바뀝니다. 중력 단위. 절대 단위를 gc로 나눠주면 중력 단위로 바뀝니다. 자, 역시 중력 단위를 gc로 곱해준다면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절대 단위가 나오겠죠. 절대 단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상호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를 상호 자유스럽게 변환할 수 있고 이 변환을 하지 못하면 암기할 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왜? 모든 단위는 제가 절대 단위, 중력 단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를 다 암기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만 암기한다면 절대 단위든 중력 단위든 하나만 암기한다면 이 gc 값을 통해서 바꾸어주면 다른 단위는 그냥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죠? 암기량이 절반으로 줄겠죠. 단위의 암기량이 절반으로 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이거는. 매우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보시고 당연히 저 공식 암기 카드 만드셔야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중력 환상계수까지 봤고요. 자, 어차피 다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